이 어린 소녀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켜줄 어머니도 없었고 믿을 신하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7에 홀로 강원도 산골에서 죽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 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을까요? 오늘 그 570년 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종의 본명은 이홍희, 조선의 제6대 국왕입니다. 1441년 세종대왕의 손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단종은 조선 건국 이후 최초로 적장자의 적장자, 즉 적장손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성리학이 통치 이념인 조선에서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임금이었죠. 그런데 운명은 처음부터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가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단종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지켜줄 내명부의 어른이 없었습니다. 이게 훗날 엄청난 약점이 됩니다. 조선 왕실에서 어머니이자 대비가 없다는 건 정치적 보호막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세종대왕은 이 상황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세종은 큰아들 문종이 병약하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원로 대신과 집현전 인물들에게 어린 세자를 보필하도록 부탁하며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 성삼문, 박팽년 같은 학자들이 단종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죠. 그런데 신숙주는 이 대열에 서지 않고 수양대군의 측근이 됩니다.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죠.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합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어린 아들 단종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런데 문종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만인 1452년 5월 경복궁 천추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불과 39세였죠. 그렇게 12살 소년이 왕위에 오릅니다. 1452년 5월 18일 단종은 근정문에서 조선의 제6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단종은 즉위 교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조처는 의정부와 육조가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라고요. 12살 아이가 국정을 혼자 운영하기 어려우니 대신들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황표정사라는 운영 방식이 등장합니다. 대신들이 인사 후보자 이름에 누런 표지를 붙여 올리면 왕이 제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어린 군주였던 단종 시기에는 대신 중심의 전국 운영이 강화되었고 실질적인 권한은 원로 대신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수양대군에게 정치적 명분을 제공합니다. 1453년 10월 역사에서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현명회, 원남 등과 모의하여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는 김종서를 왕명으로 부르는 형식을 취한 뒤 습격하여 제거합니다. 이후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이며 전국을 장악했고 황보인 역시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됩니다. 계유정난 이후 어린 단종은 실질적인 정치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수양대군에게 영의정 자리를 주고 전국 전반의 실권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거사에 참여한 자들을 정난 공신으로 인정하고 공신 칭호까지 줬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단종의 재가를 거쳤지만 당시 전국의 실권은 수양대군에게 있었습니다. 1455년 마침내 수양대군은 마지막 수를 둡니다. 수양대군의 측근 대신들이 단종에게 선위를 청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기고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15살, 만으로 13살에서 14살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렇게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유지를 받들었던 집현전 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무신, 유흥부 이들이 단종 복위를 결의했습니다.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세조와 상왕 단종이 함께 자리하는 날이 거사일로 정해졌죠.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무사 유흥부는 왕의 좌우에서 큰 칼을 차고 호위하는 벼룬검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조와 그 일파를 처단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거사 당일 결정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세조의 책사 한명회가 연회장 공간이 좁고 덥다는 이유로 칼을 찬 은검들을 연회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성산문 일파는 결국 후일을 기약하며 거사를 미루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사 동조자였던 김질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장인 정창손의 설득에 넘어가 세조에게 계획 전모를 밀고 해버렸습니다. 성산문 등은 즉각 체포됐습니다. 세조는 사건을 직접 지휘하며 국문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때 성산문은 서슬퍼런 고문 앞에서도 세조를 향해 날이라고 부르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세조가 내가 내 밑에서 벼슬을 하고 내 녹봉을 먹고 살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성산문은 역사에 남을 유명한 대답을 돌려줍니다. 상왕이 계시는데 어찌 나를 그대의 신하로 삼을 수 있겠소? 나는 그대의 밥을 먹은 적이 없소. 실제로 성산문이 처형된 뒤 그의 집을 조사해보니 세조 즉위 이후 받은 모든 녹봉이 단 한 톨도 손대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마니마다 어느 달의 녹이라고 꼬박꼬박 적혀 있었죠. 그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찬탈자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별개를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 짧은 일화가 성산문이라는 인물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빙년은 옥중에서 사망했고 유성원은 집에서 자결한 뒤 시신이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흥부는 처형됐습니다. 연루자는 수십 명에 달했고 일가족까지 연좌제로 화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사육신 사건의 실제입니다. 이제 단종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육신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1457년 단종은 상왕 지위마저 박탈됩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련포로 유배됩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17살, 만으로 15에서 16살이었습니다. 부인 정순왕후 송씨와도 강제로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영월에서 유배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지형이었습니다. 단종은 유배 중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영월 백성들이 단종을 동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1457년 10월 마지막이 왔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이었던 금성대군은 세조 즉위 이후에도 단종 복위를 도모하려 했다는 이유로 1457년 사사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사사와 장인 송현수의 처형 소식이 영월에 전해졌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왔고 단종을 모시던 통인이 교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확한 진실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한 줄은 남아 있습니다. 노상군이 돌아가시자 어문도가 슬퍼하며 곡을 하고 시신을 수습한 뒤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평생을 숨어 살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단종의 마지막을 지킨 건 권력자도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의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 59년이 지난 1516년 중종 11년에야 비로소 방치되었던 묘소가 정비되었습니다. 숙종 7년인 1681년 노산대군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리고 숙종 24년인 1698년 마침내 단종으로 복위 추존됐습니다. 부인 정순왕후에게도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영월의 묘소는 장릉으로 격상됐죠. 단종이 돌아간 지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종의 비극을 단순히 착한 조카와 나쁜 삼촌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선과 악으로만 구분하면 실제 역사가 왜곡된다고요. 세조는 왕이 되기 위해 어린 조카를 죽였다는 비난은 받았지만
동시에 법제 정비와 국방 강화로 조선의 국가 체제를 안정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종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는 정통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성이 실질적인 힘을 갖추지 못했을 때 권력의 폭풍에 쓸려간 인물이죠. 계유정난이 남긴 나비 효과는 조선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왕실이 이후 어린 왕이 나오더라도 정통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의 권위를 높이고 수렴청정을 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의 영향입니다. 무엇보다 단종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기록을 틀어막고 철저히 지우려 해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단종은 살아있었습니다. 영월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기억하며 제례를 지냈습니다. 사육신은 역적으로 채용됐지만 야사에 따르면 세조 스스로 이들은 당대의 난신이나 후세의 충신이 될 것이다 라고 평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지만 진실은 백성의 마음속에 흐른다는 것을 단종의 이야기는 5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7의 세상을 떠난 소년군주 이홍희. 그의 짧고 슬픈 생애를 오늘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역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